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약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첫 100억 원을 기밀리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인권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각 제재 대상 인물로 공식 고발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고발은 2025년 5월 7일 날 워싱턴에 있는 한인 회장인 신 목사 패스터 신이라는 명예로 접수가 됐습니다. 자,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그리고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자, 이에 따라 국제 제재 요청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금 고려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고려 프레스는 미국에 있는 매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 프레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쌍방울 관련해서 북한에 약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가 고발의 핵심입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현금과 이 자금은 현금, 현물 또는 방북 추진 관련 비용 대납 형식으로 제공된 정황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5 그리고 23975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송금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서서 북한과의 정치적 거래와 선거 전략 차원의 대가성 제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발인은 이를 국제 제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자 외교 질서 파괴 행위로 규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고발은 다음 두 가지 국제 법령에 따라서 작성이 됐다고 고려 프레스가 보도를 했는데, 국제 비상경제권법입니다. 비상경제권법. 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해외 자산이나 거래를 직접 거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이 바로 국제 비상경제권법입니다. 자, 이파라고 한 거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마그니츠티법은 부패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외국인에게 미국 내에 자산 동결하거나 비자 발급을 정지하고 그리고 금융거래 차단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 국제 비상경제권법과 글로벌 마그니츠티법에 따라서 이 고발이 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마그니츠티법은 개인 단위의 제재를 가능하게 해서 정치인과 공직자, 기업인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 발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고발인은 신 목사 패스터 신은 워싱턴 소재 한인 회장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야당 리더의 부패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 질서를 동시에 위협한 중대한 안보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법치주의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제보와 함께 해당 자료를 국제 NGO, 싱크탱크,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원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와 영상 콘텐츠, 인터뷰 자료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워싱턴의 한 국제법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북한에 송금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국제법 기준으로 입증이 되면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가 개인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재무부나 국무부가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인 제재,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신명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글로벌 마켓츠 또는 여기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나 그리고 경제 마켓츠 마그니키츠법은 국제 정치와 무관하게 국제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치권 내부에서 이 사건을 뭐뭐 하더라도 외부 압박을 통한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걸 뭐뭐 한다. 지금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내 형사법으로도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법 시스템도 마비가 되고 있다시피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외부 압박을 통해 제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재명의 뭐 달러 송금, 달러 거래를 못하게 하면 이재명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전부 다 제재를 받게 되면 그게 지명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야당 대표가 국제 제재 위반 혐의로 해외 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국제 안보, 한미 동맹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2025년 대선과 그 이후에 정치 질서에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체도 지금 보니까 대선에 앞두고 이재명 그냥 해서 자, 그래서 고발을 했다. 그래서 보입니다. 미국과 유엔에 국제 고발을 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국제가 이 사건을 보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개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자, 이재명이 국제법 위반했다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자가 특히나 북한에 돈을 주고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했다. 그 전부 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신준호 부장판사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 자기와 관련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폄하 부지사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 이게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막강하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혐의가 입증이 되면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어떻게 갈까? 미국이 아예 입국 금지 대상이 되어버리면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제재를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지금 고든 챙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지한파 인사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바로 친중국가로 넘어간다. 친중국가가 될 뿐만 아니다. 한국의 국제 안보도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해진다.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폭스 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다음 대선은 부정선거가 있을 확률이 99%다. 자, 기고문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9%.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선거가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여기 살다 보니까 이러니 저러니 다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한지 모르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한국은 정말 위험한 나라, 위험한 상태. 그래서 홍콩보다도 위험하다. 자, 중국 자본이 한국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언론사까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JTBC에 1,000억 원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자본. 텐센트라는 데서 1,0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JTBC에 이걸 쏙 다물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막 공격하고 이재명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친중 매체가 늘고 있다. 친중 매체뿐만 아니라 영화, 콘텐츠, 문화, 예술 거기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공자학원이라든지 심지어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자료관이 있다는 것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시진핑 자료관. 이승만 박정희 자료관이 없어도 시진핑 자료관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북한에 $800만 송금한 혐의로 지금 유엔과 미국의 국제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제재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재명의 제재 의무가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주의 인물이 돼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중심 관찰 그리고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기비였습니다.